2016년 하반기 고용조사 결과 경남 지역에서 창원시가 고용률은 최하위, 실업률은 최상위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 산호동 유흥거리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성군이 지난 21일부터 AI 방역대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언론 기자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소송 취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이 조선업 불황과 주력 산업들의 침체 등으로 경제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2016년 하반기 고용률은 최하위, 실업률은 최상위를 기록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 취업자와 구직 활동자를 포함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 지역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하반기 고용조사에서 창원시가 고용률과 실업률에서 경남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고용률 1위 의령군은 72%, 2위 남해군도 70.9%를 기록한 데 비해 창원시는 56.9%로 최하위였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3.7%로 도내 최상위를 기록해 지역 내 일자리 부족과 고용 절벽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종합 꼴등이 창원시라면 통영시가 바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년째 지속된 조선 불황으로 통영 소재 중소형 조선소들이 몰락하면서 고용 지표들이 악화된 겁니다. 통영시가 조선 경기 침체에도 관광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번 고용조사에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은 군 단위 지역이 시 단위보다 고용률과 실업률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도심 속 불법 주정차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 불법 주정차가 야간만 되면 위험도는 더 높아집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 신세계백화점 인근도 야간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유흥가가 밀집한 창원시 마산아포구 산호동 일대. 불법 주정차들로 하여금 도로가 거의 막히다시피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시야 가림은 물론 지나가는 보행자들 또한 위험천만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보행자들로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과 보행자를 피하며 고개 운전하기 일쑤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밤 10시만 넘으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크게 늘어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인근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지만 도로가 아닌 그냥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로 곳곳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표지판이 있지만 그를 무시하듯 버젓이 주차가 되어 있고 야외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입간판에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도로를 거의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위험하지.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 다니는 인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섞여갖고 불법 주차까지 돼 있으니까 다 하지. 그 골목길에는 특히 이렇게 보면 골목길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지 차가 다녀야 되는지 인도인지 도로인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보면 모법천지에 완전히 사람이. 관할구청에서도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매번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운전자들과의 숨바꼭질에 딱히 방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잠시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안전사고나 또 다른 교통사고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속하는 시간만 피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면서 단속 차량을 약올리는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도심 속 불법 주정차. 현재로선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밖에 이렇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고성군은 21일 AI가 발생했던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차단 방역과 입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관내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51일 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는 방역대 내 모든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고 특수 가금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시행됐습니다. 한편 군은 AI와 구제역 전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임을 감안해 입식 검사와 출하 검사 등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21일 창원시청에서 최근 북면 오폐수 불법 방류와 관련해 언론인 상대로 각각 1억 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창원시와 안상수시장이 사회적 명성에 상처를 입은 것은 언론의 보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감시해야 할 행정기관인 창원시가 오폐수 방류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창원 시민의 실망과 비난 여론 때문일 것이라며 선후가 뒤바뀐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창원시에 반하는 언론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창원시의 행동에 행정의 투명성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앞으로 시민이 창원시의 부실한 행정으로 다시는 뉴스를 보며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가 도내 로봇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신규 시책으로 로봇 핵심 기술 상품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사업은 도내 로봇 전문 기업과 로봇 자동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4개 단위 사업에 대해 총 20억 원을 지원하며 이 사업들은 업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4개 분야를 선택한 겁니다. 도는 로봇 핵심 기술 상품화 지원 사업이 도내 로봇 기업 육성과 로봇 제조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개발된 로봇 제품을 기계 산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도내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매각에 실패했던 STX 조선해양의 자회사 고성조선해양의 매각이 재추진됩니다. 매각 주관사인 3.1PWC는 다음 달 16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아 4월 13일 본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며 예상 거래 금액은 1,000억 원 미만으로 내다봤습니다. 1차 매각 당시 고성조선해양은 예비 입찰에 3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본 입찰에는 단 1개만이 참여했고 이마저도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한편 IB 업계는 지난해 고성조선해양이 청산 가치보다 존속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금 변제 규모가 커 이번 매각에 실패할 경우 파산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1일 성산구 양곡동 일원에서 대형 화물 운송로 개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대형 화물 운송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신촌광장에서 적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500m, 폭 18m의 대형 화물 운송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시는 오는 8월 조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창원공단과 마산항 제4-5부두간을 연결하는 운송로가 확보되면 회전식 신호등 정비와 연계돼 1회 30분 시간 단축과 연간 18억 원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그동안 봉암교 아래로 지날 수 없는 대형 화물은 마산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역주행의 위험을 감수해 왔습니다. 창원시가 옛 마산 헌병 분견대 건물에 국비 2억 3,400만 원, 지방비 3억 4,600만 원을 투입해 내년 초 역사체험장으로 개관합니다. 역사체험장은 한말에서 개화기, 일본의 마산 침략 과정과 일제 만행 현장, 각종 고문기구를 전시하고 취조실을 재현해
고문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마산 헌병분견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주는 장소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3.1운동 100주년을 2년 앞둔 시점에 순국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며 유적지 표지판을 제작하고 답사 코스를 발굴하는 등 지역 항일운동과 일제 치하 흔적을 되살리는 데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창원시 환경단체인 물생명시민연대는 남천 창원천 하류 지역과 봉암갯벌 일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창원시에 요청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창원시에 낸 낚시 금지 구역 지정 제안서에서 남천 창원천 하류와 봉암갯벌 일대 생태계가 좋아져 포식성 야생동물 서식이 증가했지만 늘어난 낚시꾼들이 환경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봉암갯벌 일대는 각종 어류는 물론 철새와 오리류가 연중 번식 중이고 수달과 고라니 등 어류를 먹고 사는 포식성 야생동물의 서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연안 어선 감척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는 총 사업비 11억 2,600만 원을 투입해 허가 정수보다 허가 건수가 많은 연안 통발과 복합어업 허가 어선 등 모두 25척을 줄일 계획입니다. 참여 희망 어업인은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어선 선령과 규모 등을 바탕으로 대상 어선을 선정해 감정평가 실시 후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연안어선 감척 사업으로 연안어선 총 259척을 감축했습니다.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과 정주 공간 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창원시 마산 진동면 종합정비사업공사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총 공사비 69억 4천만 원이 투입돼 진동시장안길 도로 개설 공사와 삼진의거대로 보도정비공사, 보도교 공사 등이 진행 중이며 특히 보도교는 이 지역의 풍광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으며 저녁 시간대가 되면 일몰 장면이 장관을 연출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종합정비사업에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면과 구산면 일대가 선정돼 개발되면서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통영시 도천동에 거주하는 70대 노부부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20일 통영대교 남단 소공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부부 주변에는 약물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병이 있었으며 평소 몸이 불편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인 노부부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시민 참여형 문화복합시설 조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창원 문화복합다운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시민 참여형, 시민 친화형 콘텐츠와 관광 자원화 방안, 지역 축제 연계 방안 등 시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제출 가능합니다. 굴수화식 수산업협동조합은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통영굴 무료 시식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굴 시식회는 지난 설 명절 이후 굴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로 침체되어 있는 국내 굴 소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와 통영시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생굴과 굴전, 굴떡국, 굴구이 등 4종을 선보입니다. 2017년에도 거제시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거제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별도의 예약이나 접수 없이 거제 시민이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행정과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상담합니다. 고성군은 제98주년 3.1절을 맞아 국권 회복과 민족 자존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을 기리고 군민 화합을 위해 전 군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이에 군은 군민들이 손쉽게 태극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민원실에 국기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영어마을은 옥포성 지원과 거제 성로 육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체험 학습 기회가 많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3교시 원어민과의 체험 영어 수업으로 이뤄지며 영어마을은 매년 무료 교육 기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로서 의료규모 수급검사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자는 검진 전날 저녁 9시부터 금식 후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성 자스민 로타리 클럽은 지난 21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사랑 나눔 공동체 생활인들을 위해 식사 지원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활동에는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고기와 떡, 과일 등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거제시 이룸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1일 90세를 맞은 정회남 어르신을 방문해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노인에 대한 경로 효친 사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이룸면은 관내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다음 달 5일까지 관내 주요 하천인 산호천을 비롯한 지방 하천 2km 구간에 대한 수목 제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산회원군은 이번 작업으로 하천수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해 침수 발생을 대비하고 친수 공간 확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통영시립박물관은 5월 30일까지 올해 첫 번째 기획전 아름다운 공유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통영 2층농과 나전 도안 등 2013년 개관 이후 기증 및 구입한 소장 자료 60여 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22일 고성읍 제8358부대 군인을 대상으로 군부대 생면 존중,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정신 건강 관리란 주제로 자살 예방 교육과 홍보를 펼쳤습니다. 거제시 주부 민방위 기동대가 매달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동대는 지난 1월과 2월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배식 봉사 활동을 펼치는 한편 오는 3월에는 현장 중심의 해빙기 안전점검을 펼쳐 재난 예방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오동동은 22일 서성광장에서 녹색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둘둘데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70여 명이 참여해 생활자전거 안전하게 타기와 탄소 포인트 가입 등을 함께할 것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